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받을 어음까지 구분하는 예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현금성 자산 이름으로만 존재하고요. 계정 과목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의외로 장난을 잘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현금성 자산. 일단 기준은 취득 시점입니다. 결산 시점이 아닙니다. 결산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 되겠고요. and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종류들을 당좌 자산 종류들을 현금성 자산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 2개를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회사가 12월 1일자에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케이스부터 설명을 했었었죠. 12월 1일자에 외상 매출했는데요. 3천에 300만 원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러면서 물품 대금으로 자, 약속 어음을 받았었는데 3,300만 원짜리를 만기가 2개월짜리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12월 1일자에 약속을 받아서 1월 31일자가 약속은 만기일이 되겠는데요. 3,300만 원짜리. 자, 이랬었을 때 12월 1일자로 이 약속음을 발행을 했으니까 저 시점에서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있지만 계정 과목은 이름은 있지만 계정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 경우 대변에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3천만 원, 부가가치의 예수금 300만 원. 차변에는 약속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음 3,300만 원인데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만기일이 되면 차변에 돈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빠져 나갈 거예요. 받을 어음하고 현금하고 둘이 맞바꿨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회사가 3월 1일자에 역시나 외상 매출을 했다라네요. 5천에 500만 원 외상 판매를 했는데 역시 약속 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가 1년이고요. 금액은 5,500만 원 되겠는데 차변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받을 음 5,500만 원. 대변에는 방금 전에 봤던 분계와 동일하게 상품 매출 5천만 원, 부가가치 예수금 500만 원, 뭐 이런 구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을 어음 부분, 현금성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면 취득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아무튼 만기가 1년짜리인가 3개월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어음은 1년 뒤에 그러니까 2월 28일자가 약속은 만기일이 될 텐데요. 5,500만 원짜리. 자, 그랬었을 때 12월 30일 날에 보니까 어음이 2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일자 약속은 받았던 거는 12월 31일자에도 당연히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데 자, 12월 31일자에 남아있는 약속은 두 번째 거 3월 1일날 받았으니까 만기 때까지 2달 남았는데 만기 때까지 2달 남은 약속은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죠. 이유인 즉슨
취득 시점, 결산 시점. 취득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취득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결산 시점이라고 장난을 잘 치니까 조심해 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고,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디다 써먹는 겁니까?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재무상태표 만들 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표시할 때 나타나는 용어라고 했었죠? 계정 과목이 아니라 용어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두 번째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회사가 마감 결산할 때 총 10개의 당좌 자산들이 발견된 거예요. 1번 현금 100만원, 2번 당좌 예금으로 200만원, 3번 외상 매출금으로 300만원, 4번 약소금 2개가 발견됐는데요. 하나는 만기가 아까 살펴봤던 2개월짜리고, 하나는 만기가 1년짜리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거래처에 돈 빌려줬나요? 양도성 예금 증서가요. 저번 예제에서.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는데 600만원어치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고, LG전자 주식을 사들였는데 700만원어치 기타 사유 목적으로 사들였다 이렇게 돼 있었고, 8번 9번에 가서 8번 양도성 예금 증서가 발견됐어요. 800만원짜리가 정형화된 금융상품인데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회계 개조건을 처리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양도성 예금 증서 만기 3개월짜리. 9번에 양도성 예금 증서 900만원짜리 만기 1년짜리 뭐 이런 예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1000만원을 1년간 빌려줬대요. 1년간 대여했다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이게 원장이나 분계장이나 나중에 배울 텐데 전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이제 분계를 해서 집어넣는데, 현금은 당연히 1번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당좌 예금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약소금 2개 만기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받을 어음 중에서 만기가 2개월 이내짜리, 3개월 이내짜리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요. 만기가 3개월 넘어가는 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으니까 아까 확인했었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600만원. LG전자 주식은 기타 사유 목적으로 샀으니까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둘 다 단기 금융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 단기 금융 상품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만기가 3개월 넘어가는 단기 금융 상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여금 1년간 돈을 빌려줄 거니까 단기 대여금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10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재무 상태표를 만들게 되면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처리해줘라, 묶어서 표시하라 이런 회계 규칙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 세 번째가 매출, 채권. 네 번째가 투자자산. 뭐 이런 식의 항목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책들이 잘못 번역돼 버리는 바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조과목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당좌 예금 당연히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외상 매출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바드러움인데 원래 오리지널 바드러움은 매출 채권으로 가는 게 정상이겠습니다만 취득 시점에 3개월 이내짜리 바드러움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 칸에 가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바드러움 500만 원짜리는 뭐 당연히 매출 채권으로 가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투자자산이 되겠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투자자산이 되겠고요. 자, 단기 금융 상품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단기 금융 상품은 그렇죠. 단기 투자자산이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얘는 단기 투자자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900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역시 단기 투자자산으로 가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회계에서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표시해야 된다. 연말에 기말에만 한 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1,500만 원, 단기 투자자산은 2,500만 원, 매출 채권은 800만 원, 투자자산은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줄로 농축 요약을 해서 표시할 때 이때 나타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됐죠?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껏 찍어주시고요. 자, 다 됐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항목들 살펴봅시다. 자, 미수 수익. 총 5가지 업종. 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돗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금융이자 소득에서만 발생하는 건데 번호과 부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독특한 점은 12월 31일자에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무채물, 전기, 가스, 수돗물 이런 걸 공급하거나 이자 돈 내지는 월세를 받을 게 있는데 자, 보험받아야 되는 걸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사용하는 개정법 이름이 뭐 미수, 수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숨어있는 자산가부채 5개 중에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항목이 그 미수, 수익인데 나중에 마감 결산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금이 있었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얘기하고 선급비용 별표시해달라고 했었어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난 항목인데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지출 내역들을 미리 땡겨서 한꺼번에 미리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보험금이 거기에 해당하고 보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책을 정기구독을 한다. 그래서 책 정기구독료를 미리 6개월치 아니면 1년치를 미리 땡겨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아나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표 예매했다든지 뭐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부가가세 대급금 배웠죠?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나 대신 좀 세금 좀 내주세요 라고 세금을 맡기고 오게 되는데 자산입니다. 왜?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 선납세금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땡겨낸 건데요. 이건 국세청에다 직접 땡겨낸 거예요. 국세청에다가. 그래서 세금을 땡겨냈다고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할 거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항목에서만 발생하는 자산 되겠고, 주인종 단기채권, 주주, 임직원, 종업원 등 회사 내부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 2시간에 걸쳐서 복습 끝. 그 다음에 재고자산 넘어갑니다. 이미 다 배운 건데 상품 유통업체가 사들인 재고자산. 자, 제조업체는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사들여서 제공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품이 되어서 팔려나간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 완성 건물도 있고. 자, 객관식 문제로 가끔 물어본데 반제품, 이미 완성된 물건인데 어떤 완성된 물건의 일부분 부속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물건 자체로만도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심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리필용 샴푸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반제품이에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투자자산으로 넘어가는데요. 장기, 금융, 상품. 자, 우리 회사가 여윳돈이 있길래 예금 적금을 들었는데 1년 넘어가더래요. 자, 장기 대여금, 거래처에다 돈 빌려줬는데 본업 이해사유로 돈 빌려줬고요. 역시 1년 넘어가더래요. 만기보이증권 배웠죠? 매도가는 증권 배웠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배웠네요. 자, 기타의 투자자산. 요새 회사들이 그림을 사느라고 바빠요. 왜냐면 우리나라 세법상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사들였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했다.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요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하도 불확실하니까 달러가 강세예요. 그래서 외화 채권 산다든지 아니면은 외화 예금 적금 같은 거 들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금펀드 뭐 이런 거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그 희한해 기타 투자자산으로 잡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혹시 레고라고 아세요? 애기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게 애기들 수준이 아니대. 가지고서는 그 사장님이 한번 대박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레고 장난감을 모으는데 스타워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주선 하나 나와요. 그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부속 1300개짜리로 한번 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좀 셌었어요. 18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게 단종되고 나서 지금 중고가로 거래되는 장난감 가격이 220만 원에서 280만 원대로 호가됩니다. 뭐 밀레니엄 팔콘 시리즈인가 조회보면 나와요. 가지고 사람들이 그 레고 장난감에 환장을 하는데 레테크레메 레고 장난감을 사서 짱 박아두면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레고 쪽은 희한하게 뭐냐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한정판 출시하고 나면 절대로 복각판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장난감으로서 투자 가치가 꽤 좋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모으고 있던데 그런 종류들. 아니면은 그 사장님도 철들어야 되는데 피규어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영화 주인공이나 영화나 만화에 나왔던 주인공을 갖다가 똑같이 축소 인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구만요. 뭐 배트맨 같은 거,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거, 아이언맨 같은 거. 비싼 건 엄청 비싸대. 핫토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하나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 회사에서 출시한 인형인데 인형이 뭐 한 30만 원, 40만 원 가는데 그거 잘 보관하고 있으면 한 2, 3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사장님 꿈이 나중에 자기 장난감
박물관 세우는 게 꿈이래. 가지고 그 사진 갖고 있는 거 중에 언제 철들지 몰라. 왜 남자는 원래 죽을 때야 철이 드는데 인형 중에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뭐지? 스타워즈인가? 거기서 그 오토바이 투구처럼 생긴 거 쓰고 돌아다니면서 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람 키만한 걸 1,000만 원 주고 샀다는데 그거를 뭐 외국에서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 왔는데 뭐 5천만 원에 사겠다고 가지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그렇다 치고 넘어가. 아무튼 그런 종류들이 기타의 투자 자산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유형자산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필요한 물건 종류들이라고 했는데, 자, 토지, 땅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건물, 본사 건물이나 공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계장치를 얘기하고 압축기라든지 타공기, 그래가지고 철판에다 구멍 뚫는 기계, 뭐 이런 거, 레이저 선반 가공, 그래가지고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철판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네. 회계학에서는 트럭이나 승용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하고요. 자, 건설 중인 자산 별표시 3개. 이거 시험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회사에서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자가 제작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본사 건물을 스스로 지으려고 한다.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계표를 세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점에 지금 딱 좋은 예제가 저쪽 잠실 쪽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특정 업체를 선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바늘 모양으로 생긴 건물 하나 있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 바닥이 원래 집안이 약한 동네예요. 서울 지역에서 집안이 약한 동네가 크게 3곳이 있는데 하나는 여의도고 거기는 원래 모래섬 지역이에요. 그래서 깊게 파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하철역 중에서 제일 깊은 데가 거기에요. 왜냐면 한강 밑바닥으로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저기 그 부동산 투기가 일본 개포동 지역. 거기가 원래 한강 뻘밭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를 매립을 하고 지어놔가지고 거기도 집안이 좀 물컹물컹한 동네예요. 그거 재개발해서 뭐 아파트 30층, 40층짜리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잠실은 원래 그래요. 거기도 태생이 모래밭 지역인데 말 그대로 왜 잠실이냐면은 조선시대 때 누에를 키우던 곳이에요. 거기가. 가지고 누에가 뭐 먹고 자라면 뽕나무를 먹고 자라잖아요.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니까 뽕나무를 키우려면 물 빠짐이 좋아야 돼서 모래 지역인데 거기다 땅을 파헤치고 지어놨으니 그 옆에 무슨 호수 하나 뭐 있죠? 이제 물이 새는데 지금 장난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모 회사에서 자기네 본사 건물 내지는 영업장으로 지을 건물을 자체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이거 롯데건설이 지금 짓고 있는데 업체를 얘기했잖아. 상관없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 회사가 당사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진 않았고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 용역을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고 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개를 직접 해보면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차변이 문제인데 에이 별거 아니네. 본사 건물 일어났으니까 건물인가 보다 라고 회계 처리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왜?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완성이 되면서부터 건물이에요. 아니면 돈 주고 샀거나. 그 다음에 의뢰하고 설계 용역비 에이 별거 아니네. 수수료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신 분들도 다 틀렸어요. 이건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예요. 심부름을. 그러면 회계학에서는 이거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내가 돈을 주고 쓸만한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자산화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그림 그려 설명할게요. 보조 프린트물도 나가고. 아무튼 그때 답이 뭐였냐면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정답은 건설 중인 자산이었어요. 이렇게.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어주시고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코가 가렵지? 누가 내 욕하나? 자, 다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공구와 기구, 네. 망치, 벤치, 도라이바,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구축물, 건물은 건물인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종류들의 건물을 구축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물탱크라든지 석유 저장시설이라든지 보초시설 뭐 이런 거, 등대 뭐 이런 거. 등대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는 않죠? 뭐 이런 종류들을 구축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비품, 소모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커피라든지 A4 용지라든지 닳아서 없어지는 게 보이면 소모품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이번 시험 문제에 이 소모품에 대한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연필을 구입했다라고 가지고 사무용품 B로 처리하도록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사무용품 B라는 비용 개조 과목이 존재합니다. 소모품 B도 비용이고 소모품은 자산이 되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실무에서 어떤 개조 과목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중복 답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개조 과목을 쓰시오라고 분명히 힌트를 주기 때문에 양쪽 개조 과목을 달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지만 사무용품 B나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그거 나중에 공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확인하게 될 거예요. 비품, 앞전에 얘기했었죠?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같은 종류들이 되겠고 자, 영어권, 별표시 5개. 시험 문제에 객관식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객관식 문제로 한번 나오면 핵폭탄급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이번에는 140만 명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치킨집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치킨집을 차릴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장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 중에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권리금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치킨집을 인수해서 치킨집을 차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장개업이랑 같이 비교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치킨 닭 맞아요. 닭 맞대니까. 그래서 치킨집 표정들이 왜 이래요? 황당하다는 내지는 못 볼 거를 맞다는 표정인데 닭 맞대니까 내친 김에 깜빡이고 하나 더. 혹시 중국 여행 가실 일들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좀 안 가는 게 좋은데 중국에서 닭을 시킬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에서 닭을 시키면 안 믿어지겠지만 닭튀김 안에 닭대가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사인즉슨 그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닭을
튀겨 먹거나 볶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 돼지고기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선호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별에서 온 그댄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중국에서 아직도 그걸 틀어주고 있다네. 예, 거기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비 오는 날에는 치킨에 맥주가 딱인데 이런 멘트를 던진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이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중국 사람들은 치킨 그러면 일단 뭐 KFC 내지기는 튀김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콜라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맥주 조합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참고로 중국에 전 세계 5대 맥주에 들어가는 칭따오 맥주가 있는데, 그게 네덜란드식 맥주거든요. 의외로 맛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는 맥주도 갖고 있고 닭고기도 꽤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합을 안 해봤대. 해봤더니 어우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중국 지역에, 특히 베이징 지역에서 닭이 품절이 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치킨이. 그랬더니 이제 일부 양심불량 치킨 가게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다가 닭이라고 속여서 판 걸, 튀겨서.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퍼지니까 도저히 치킨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다른 치킨집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닭을 튀겨서 팔고 있는 거 맞다라는 취지로 닭을 튀길 때 닭대가리도 같이 넣어준다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장 개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신장 개업, 제가 건물주인을 찾아가서 임차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맡기고 나중에 한 달에 월세 5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건물을 인수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치킨집으로 해서 인테리어 한다고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같은 집기 종류를 비하겠네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닭 사고 파우더 사고 식용유 사야 되겠죠? 원자재를 7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닭집을 차리기만 하면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나요? 아니죠. 가게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제대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똔똔이 되는 바람에 이익이 전혀 안 나는 상태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문제는 3개월 이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은 그거는 장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3개월 넘어가면서도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변의 상권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오래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빨리 때려치는 게 정답인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전 세계에 개설되어 있는 스타벅스 가맹점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 중에 원래 패스트푸드 그래가지고 그 개인 자영업자나 업종을 몇 개나 있고 전체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원래 치킨집은 패스트푸드라고 해가지고 피자집, 치킨집, 햄버거 가게,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커피점까지 묶어서 한 세트로 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치킨집이 하도 많아지니까 치킨집만 통계 항목을 따로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보다 더 많은 게 테이크아웃 커피점이고요. 테이크아웃 커피점보다 더 많은 게 치킨집이에요. 가지고 저번에 한번가 누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도표 만들어 놓고 있던데, 문과생, 이과생 구분해가지고, 문과생은 취업을 하더라도 정년퇴직 하면 치킨집, 문과생인데 취업이 안 되면 치킨집, 이과생인데 취업이 되면 월급 받았다가 정년퇴직해서 치킨집, 이과생도 취업이 안 되면 치킨집.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치킨집에 올인을 하는데, 그것도 또 누가 또 기가 막히게 씁쓸한 현실을 잡아놨더만, 내신 1등급, 2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내신 3등급, 4등급, 5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6등급, 7등급, 8등급, 10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고 써놨대. 현실이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먹고 살게 사업 아이템 종류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될 만하면 이제 대기업체들에서 막 뺏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취업하시고 나면은 행여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숨도 안 쉬고 악착같이 들러붙어 있어야 돼. 얘기 옆으로 새는데 저도 나와서 개인 자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월급쟁이가 제일 속 편해요. 때 돼서 출근하고 때 맞춰서 퇴근하고 이게 얼마나 편한데, 개인 자영업을 하면요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돼.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주문이 들어오고 어떻게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끔 확인하는 게 사무실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네, 이렇게 가게를 차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 달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기존 가게를 인수하면 되는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치킨집이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요. 혹시 가게 파실 생각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이제 완전히 쉬려고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임차보증금 그대로 계약서 재갱신을 해서 우리가 인수하면 되는 거고요. 인테리어비하고 집기하고 묶어서 시설비라는 항목을 해서 돈을 주고 인수하면 됩니다. 원자재도 고스란히 인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게 주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 자리에서 내가 만든 가게를 넘겨와서 편하게 장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리금 달라 이래요.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안 주면 가게를 안 넘겨주는데. 자, 그래서 권리금 3천만 원 대부분 1년치 매상이나 6개월치 매상을 권리금으로 잡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이 가게가 장사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고 일종의 로열티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가게를 되팔 때 더 웃돈을 받고 가게를 팔면 되는 거고 내가 권리금을 저렇게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사정이 있어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권리금이 까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 권리금은 장사가 잘못됐었을 때 또는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했었을 때 건물 주인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판단하기에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던 가게 주인과 내가 서로 계약을 하면서 웃돈을 얹어주고 판 건데 대부분도 이제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드린 권리금이 얼만데 시설비가 얼만데 그래서 못 나간다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뭐 그런 항목이 되겠는데 자 회계에서는 이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고 추가로 더 주고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대로 치킨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가게를 팔면 권리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지금 축구 경기 시즌이랑 뭐 이런 거 물려가지고 치킨집 그러면 권리금이 매물로 나오기만 하면 5천만 원 무조건 보장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던 내가 추가로 지급했던 권리금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더 늘어났죠.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이렇게 권리금 증가분을 뭐라고 그러면 자가 창출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자가 창출 영업권.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가 창출 영업권 2천만 원이 추가로 더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회계에서는 분개를 안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물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믿고 이걸 회계장부에 적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가게가 값어치가 일단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청천날벼락 같은 뉴스가 딱 뜨는 거예요. 뭐냐면 드디어 올해도 어김없이 조류독감이 떴대요. 그래서 조류독감이 걸린 닭을 먹으면 닭처럼 꼬박꼬박 졸다가 24시간 안에 비명 행사하는 막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닭은 튀기거나 삶으면 조류독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쓸데없이 겁을 먹고 우리 거 닭을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권리금이 뚝 떨어져가지고 2,500만 원 선 정도로 뚝 떨어졌대요. 권리금이 2,500만 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샀던 것보다 지금 내려갔는데 권리금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취소된 거 그러니까 자가 창출
영업권 취소분이 되겠는데요. 2천만 원. 올라간 거 붕괴 안 했으니까 내려간 것도 붕괴 대상이 아니에요.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옆에서 물어봤더니 권리금이 500만 원, 2,5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예요. 자, 이걸 영업권 손상차손이라고 부릅니다. 영업권 손상차손이라고 불러요.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거는 또 붕괴를 해요. 이건 또 붕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 보다. 이거 말고는 달리 또 할 업종도 없길래 버텼어요. 그렇게 권리금 2,500까지 떨어졌다고 한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버티고 치킨을 튀겨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9시 뉴스에 엄청난 기사가 뜬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무려 40년간 치킨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을, 복용? 표현이 좀 이상하다. 어쨌든 오랫동안 치킨을 먹은 사람들을, 기름에 튀긴 닭을 먹은 사람들을 연구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매일 1인 1닭씩 40년간 장기 복용을 하면 인간 수명이 이틀 늘어나는 효과가 발견됐다, 이라고 발표가 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먹었다가는 고지방 콜레스테롤 과다로 해서 먼저 죽을 거예요. 아무튼 그 뉴스가 딱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겠다고 너도 나도 치킨을 주문하는 바람에 치킨값 값어치가 급등을 해가지고 권리금이 무려 7천만 원까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7천만 원까지.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권리금 2,500만 원짜리가 자, 원상복귀 됐습니다. 자, 500만 원짜리가 원상복귀 됐는데 이렇게 원상복귀 된 걸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짜증나는 건 권리금이 원상복구된 거 까만색으로 제가 표기하고 있죠. 붕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권리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7천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까 봤던 대로 자가창출 영업권 이 부분 얼마? 4천만 원이 증가할 텐데 역시 붕괴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권리금은, 영업권은 자, 3천만 원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물이 없는 한은 올라간 건 안 잡는 거예요. 그랬다가 장사가 안 됐다고 권리금이 뚝 떨어졌네요. 떨어진 건 또 잡아요. 그랬다가 권리금 떨어진 거 원상복귀된 거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고 원래 가격보다 더 올라간 것도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냥 권리금 2,500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가게를 팔면서 권리금 2,500 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게 권리금 7천만 원 받고 가게를 처분했다. 여기 기업을 처분했다. 권리금 7천을 받았다. 이랬었을 때는 권리금 처분에 대한 잡이익을 4,500만 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권리금은 우리 회사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려가기만 하지 절대 안 올라가요. 이걸 객관식 문제로 자주 물어봐요. 그래, 오늘 저녁은 치맥해줘야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개정 과목에 대한 특징 하나만 더 확인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영업권, 기업 실체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유상취득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았다. 영업권 잡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가게를 어떻게 사는 경우에만, 돈 주고 사는 경우에만 영업권을 잡을 수 있어요. 유상취득.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는데, 회계 기준상 상각은 20년 이내이며 상법이 법인세법에서 5년간 매기 균등액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즉 영업권을
비용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나눠서 조금씩 비용 처리되고. 자, 3번 별표시 쳐주시고 밑줄 그어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기업 실체와 분리가 불가능하대요. 영업권은 분명히 자산이라고 해놓고 자, 돈 받고 파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희한해. 그래서 개발비라고 하는 것도 자산이지만 돈 받고 파는 게 불가능하고요. 영업권도 영업권만 똑 떼서 돈 받고 파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잘 나와요. 4번 문제 앞에다 별표시 2개.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자가창출 영업권은 붕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밑줄만 그어주시면 되겠는데 매 결산기의 회수 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그냥 연말에 기말에 한 번씩 우리 회사 권리금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주변에 물어보래요. 자,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뭔 소리고 하니? 영업권 손상 차손이 발생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영업권 손상 차손으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영업권 손상 차손은 보시는 것처럼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영업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특허권, 특허를 얘기하고 상표를 얘기하고 실용실험권부터 10분간 쉬었다가 실용실험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쉬세요.